자, 순열 지금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은 233쪽 대표적인 순열의 대표적인 유형들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한 두 번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특정 조건이 있는 순열. 자, 적어도 네 개를 배울 건데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교대로. 이 네 가지 하나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문제의 유형을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쌤이 별표 치고 빨간색 적으라고 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자, 38번. 자, 별표 이웃 화살표하고 박스라고 쓰죠. 이웃하고 박스.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인데 여자 3명이 이웃해서 선대. 그럼 여자 3명을 박스로 만들 거야. 무슨 말이냐? 총 7명이지. 그런데 여자 3명을 동그라미라고 쳤을 때 얘를 박스로 해서 한 명으로 볼 거야. 그리고 남자 4명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박스를 한 명이라고 봤을 때 이거 총 몇 명이야? 5명이다, 그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P5기도 하지만 5팩이라고 쓸게요. 괜찮죠? 앞으로 팩토리얼을 쓰면은 이 문제를 내가 과정을 쓰는 게 되게 편해져. 자, 5팩토리얼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박스 안에서 여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3명이 순서대로 자리를 바꾸거나 나열하는 방법은 3팩. 괜찮죠? 그래서 5팩이 120이고 3팩이 6이니까 720이 됩니다. 3팩은 3 곱하기 2야. 그래서 720이 답이 되겠죠. 좋아. 그 다음 4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세운다. 자, 일렬로 세운다. 첫 번째,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별표 치고 4, 2, 4, 2. 자, 이웃한다는 박스야. 이웃하지 않는다는 4, 2, 4, 2야. 무슨 말인지 볼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내가 관점을 바꾸는 건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남자를 4명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여자를 넣으면은 저절로 여자끼리는 앉을 수 없게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남자를 먼저 세운다. 그리고 사이사이 여자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가 몇 명이야? 4명이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4팩. 그리고 봐봐. 자리가 몇 개 있어? 5개 있다. 그치? 자, 양쪽을 포함해야 돼. 봐봐. 사이사이라고는 했지만 이 남자 왼쪽이랑 끝에 왼쪽 오른쪽에도 거기다 여자를 넣어도 괜찮잖아. 그래서 총 자리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이 5개 자리 중에서 여자가 3명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자가 3명 있는데 첫 여자가 고를 자리가 5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고를 자리가 첫 번째가 여기 앉았으면 두 번째는 여기 앉았다고 쳐. 4개 중에 하나 고른 거지. 그리고 남은 건 3개 중에 한 개니까 5, 4, 3이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걔를 5P3이라고 해도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 돼. 자, 4팩은 24거든? 그리고 5P3은 5, 4, 3 곱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1440이 됩니다. 1440. 계산까지 해보세요. 좋아.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면 사이사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남자 A, B. 두 명이서 이웃하지 않는데.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데. 얘는 어떻게 풀까? 아까 사이사이라고 할 때 여자를 사이사이 아니 여자를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남자를 세운 다음 사이사이 넣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 2명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1번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 2명을 제외한 다른 애들을 먼저 세워. 몇 명 있어? 전체 7명 중에 2명이니까 2명 빼니까 5명 있지.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자리가 6개가 남지, 그치? 그래서 6P2 해버리면 되겠지. A, B가 뭐 누가 먼저 앉던 간에 그냥 6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6P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3600이 된다. 괜찮죠? 그래서 밑줄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다. 걔가 사이사이로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해되죠? 그쵸? 좋아. 그 다음에 42번.
오늘 적어도까지 할까? 적어도까지 하자. 자, 별표 적어도, 그 다음에 여사건 전체 빼기 해당 사건 쓰자. 자, 쓰고 쌤 설명해 줄게요. 적어도 문제를 이제 중2 때 많이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다시 보는 거야. 자, 코리아의 5개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래.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 자, 자음 모음 헷갈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음 뭐야? C, R. 그리고 모음은 O, E, A 이렇게 3개 있겠지. 이게 자음이고 모음이고. 그럼 뜻을 보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래. 그러면은 5개 중에서 끝이 자음이고 모음이 될 수 있고, 모음이고 자음이 될 수 있고, 자음, 자음이 될 수도 있지. 이 3개를 모두 말하는 게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사실은 요거 1번, 2번, 3번 나눠가지고 3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 자, 4번째 모음, 모음. 이것도 내가 그려볼게.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5개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전체 경우가 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지. 다시 어떤 경우든 간에 알파벳은 자음 아니면 모음이기 때문에 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3개를 물어봐. 그러면은 전체에서 내가 4만 구해서 4만 빼면 되지 않아? 그럼 나머지 1, 2, 3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거를 구하는 걸 여사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당하는 걸 뭔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걸 구하는 게 더 편할 때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 반대되는 걸 빼버리면은 해당 사건만 남잖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여사건이고 적어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보통 적어도 하면 여사건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이해됐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자, 전체는 5개를 모두 사용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는 5팩이지. 그리고 모음은 모음으로 끝나는 거는 자, 가운데 3자리가 있고 요 끝에 2자리를 3개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끝에 2자리 안 치는 거니까 3P가 되겠지. 괜찮아?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생각해도 돼. 그럼 끝났어. 그럼 가운데 몇 개 남아? 3개 남지. 걔네는 종류가 상관이 없으니까 3개를 3자리에 안 치는 방법 3팩. 괜찮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6이고 얘도 6이니까 36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자, 5팩이 120이야. 120 빼기 36이라서 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1번, 2번, 3번을 각각 구해서 내가 더해도 되는데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해당 사건을 빼는 것이 훨씬 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얘를 적어도를 여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외우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좋아. 그 다음에 44번까지 해볼게. 자,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교대로 선다. 교대로는 별거 없어. 자, 같이 해볼게.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교대로 선대.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선다. 그럼 선생님을 동그라미로 놨을 때 선생님 이렇게 있고 학생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앉으면 돼, 안 돼? 근데 또한 이것도 있지. 학생이 제일 먼저 서고 선생님이 이렇게 2개 쓰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를 곱해. 구조가 똑같아서 그냥 2를 곱하고 처리해도 돼. 그 다음 얘를 보자. 선생님 3명을 앉히는 자, 6자리라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을 먼저 앉히는 거 3자리 중에 그럼 3팩이지. 그리고 학생을 3자리 중에 앉히는 거 3팩. 이러면 끝나. 왜 이거면 끝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수업 때 가져오면 쌤이 좀 설명을 한번 더 해줄게요. 그래서 끝났어.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72가 정답이 된다. 괜찮죠? 좋아. 그래서 이 적어도 오늘 배웠던 거는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다음에 교대로 이렇게 배웠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밑에 거 유형도 같이 해볼게요.